고비즈 코리아 맞춤형 교육, 관세 및 무역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무역계약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관련된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을 잘 정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의 일방적 청약, 그리고 그에 대한 승낙이 있으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데요. 무역계약은 아래 표에 보시는 불요식 계약과 같이 계약의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특정한 형식을 구애받지 않고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계약서를 작성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합의를 무조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에는 다양한 조건들이 확정되어야 하고 이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분쟁의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래 조건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이를 상품 등록 시 명확히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전통적인 무역계약 외에도 전자상거래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은 크게 상품에 대한 조건, 계약 이행에 대한 조건, 계약 불이행 시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품에 대한 조건과 계약 이행에 대한 조건을 위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상품에 대한 조건은 품질 조건, 수량 조건, 가격 조건, 포장 조건이 있고 계약 이행에 대한 조건은 선적 조건, 결제 조건, 보험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불이행 시에 대한 조건은 가장 대표적으로 클레임 조항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품질 조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계약의 대상인 물품인 거래 당사자 간 중요한 관심사가 당연히 품질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게 되면 매수인은 계약에 따라 품질이 정해져 있는 그 물품에 대해서 수취하기를 바랄 테니까요. 이 품질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품질의 결정 방법, 그리고 결정 시기, 증명 방법 등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무역 거래에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것은 샘플 거래, 즉 견본품 매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매 당사자가 제시한 견본과 동일한 품질의 물품을 인도하도록 하는 약정을 말하고 오늘날 무역 환경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물품 같은 경우에는 소량의 물품이 개인에게 물품이 인도되기 때문에 특성상 견본품 매매가 곤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자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견본으로서 받지 못하고 그대로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자의 물품 사용 경험, 그리고 마케팅에 따른 정보 습득, 쇼핑몰 내의 상세 페이지 설명 등을 통해서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고 구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견본품 매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품질에 관련된 조건을 하면서 견본품 매매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품질을 결정하게 된다면 최상품보다는 평균적 품질을 선택해서 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해야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 동일 견본은 2개 이상으로 제작해서 보관을 하는 것이 좋고 견본과 완전히 일치하기보다는 대체로 견본과 비슷한 것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량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량은 가격을 산출하는 조건의 일부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품 자체의 개수에 따라 판매되는 공산품은 수량 조건에 관련된 큰 이슈가 존재하지 않지만 개수가 아닌 다른 단위, 예를 들어서 중량이나 용적이나 길이 등에 따라서 수량이 결정되는 경우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의류나 신발의 경우 수량뿐만 아니라 사이즈도 주요 결정 사양으로서 사이즈에 의한 반품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세 설명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수량 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각 국가에서 사용하는 수량에 관련된 단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1톤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1000kg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무역계약에서는 롱톤, 숏톤, 그리고 메트릭톤에 관련된 톤의 단위가 존재하고 메트릭톤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1톤이 1000kg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에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배럴이나 갤런 단위를 사용을 해서 수량 조건으로 삽입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의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이즈들이 제시가 될 수 있는데
그 사이즈에 대한 상세 설명을 넣어줌으로써 반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밀리미터 단위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해외에 있는 세계 각국에서는 다른 단위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은 물품의 소유권을 인도하는 대신 매수인에게 대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품의 가격이 어떻게 책정이 될 수 있는지를 확정짓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역계약은 원화 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없고 달러화나 엔화, 그리고 유로화와 같은 외화로 표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격의 표시 통화를 결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격 같은 경우에는 물품 자체의 단가 플러스 국제 운송이나 통관 비용들에 대한 비용 부담 조치가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까지의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확정지어서 가격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 가격의 산정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될 수 있는데요. 처음으로는 물품 대금, 그러니까 물품에 관련된 원가나 제조자의 이익, 즉 마진에 관련된 부분이 삽입이 되어야 하고요. 물류비용, 결제비용, 행정비용, 기타 원가 항목이 여러 가지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선적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적 조건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물품을 선적할 것인지에 대한 조건으로서 이 선적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지연에 의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선적 조건에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배송 기간이나 지연 시 문의 경로, 여러 가지 물류 상황에 따라 배송이 지연이 될 수 있음을 적어 놓는다면 구매자들의 많은 문의들을 피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장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송이 이루어지게 되면 물품 외에 여러 가지 포장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포장에 관련된 부분은 물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물품이 잘 배송될 수 있도록 안정성을 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물품에 따른 포장의 방법, 그리고 화인 등에 대해서 약정을 해야 됩니다.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물류비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물품에 대해서 어떻게 포장을 하고 어떻게 포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제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조건은 결국에 가격에 관련된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결제를 할지 그리고 언제까지 결제를 할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무역계약에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것은 송금, 추심, 신용장과 같은 그런 계약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송금 계약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금 결제 방식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다른 위험을 갖게 되는데요. 사후 송금 방식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인도한 뒤에 매도인이 대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매도인의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전 송금 방식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물품을 인도받기 전에 대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인의 위험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 K-스탯 자료를 확인해 보면 단순 송금 방식이 수출과 수입 모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역거래는 물품을 국제 운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운송에 비해 여러 가지 국제 운송 간 위험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보험 부부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품이 파손될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험이 인도되는 당사자에 따라서 위험을 담보하는 그 사람이 보험을 부부하게 되는데요. 정형거래 조건 중 인코텀즈 규정을 활용하게 된다면 선적지 인도 조건의 경우에는 선적지에서 위험이 매수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매수인이 보험을 부부하는 경우가 많고 양육지 인도 조건인 D조건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보험을 부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코텀즈 조건상 CIF나 CIP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적하보험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불이행 시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그 기업과 개인 간 B2C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쟁 해결에 관련된 이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그 클레임에 관련된 조항들이 보통 오픈마켓별로 환불 규정이라든지 클레임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 클레임이나 환불 규정들을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클레임이나 환불 요구 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 마켓플레이스에 관련된 절차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서는 각 쇼핑몰별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